수업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범, 그다음에 서유빈, 네, 그다음에 이보경, 네, 정희진, 네, 진기쁨, 네, 홍미라, 네, 그다음에 홍지호, 네. 어, 우선 그 뭐냐 그 어제 말했던 것처럼 그 어디 됐나 어제 맞나 이거를 먼저 드리고 이거를 다음 시간까지 풀어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눠둘게요. 33문제일 거예요. 얘도 똑같이 11문제여가지고 그래서 그 수원했던 것처럼 한 문제는 이번 6평 기출이고요. 나머지 두 문제는 그 유사 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원별로 돼 있고 근데 수투가 역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그거는 하려고 그 뭐냐 몇 번이지? 그 4번 있잖아. 4번에 있는 거는 할 거고요. 그래서 5번, 6번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5번, 6번을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는 또 어려운 게 있거든요. 매우 어려운 게 그 19번은 어떻게 하겠는데 20, 21이 조금 애매한 게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니면 웬만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거기에 대한 거는 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시간에 11페이지에 25번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26, 27을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여기 있는 거 해서 딱 세 문제씩 짝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처음 문제가 기출, 나머지 두 개는 유사유형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 매주마다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주마다 평가원 모의고사를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이렇게 똑같이 나눠드릴게요. 매주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6평이지만 다음 시간은 작년 수능, 그 다음 시간은 그 작년 9월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면서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아마 뭐 겹치는 문제도 있고 할 수 있겠죠. 유사유형에서 어차피 기출이나 뭐 그런 변형 위주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해보니까 그 모의고사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딱 맞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봤던 거에 대한 성적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험을 보고 오늘도 제가 그 성적표를 만들어서 다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도움이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거든요. 아마 근데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긴 한데 저거를 그러니까 단원 있잖아. 단원이 어디가 괜찮고 어디가 안 된다. 그 정도는 너네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는 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보고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좀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되니까 아직은 우리가 막 엄청 고난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우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이제 그 고난도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하려고 했던 게 그 요거 첫 번째랑 두 번째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거 수투 있는 거랑 그다음에 7월 모평을 해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했니? 뭔가 불안한 게 안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이건 했니? 이거 1, 2는 했니?
그죠. 그거를 좀 보자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수투 중에서 질문할 거. 1회. 네? 놓고 왔어요? 가져오셔도 돼요.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까 그냥 말 나온 김에 요건 합시다. 그 유평 다시 보기에서 그거 있죠. 4번, 5번, 6번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오늘 하고 다른 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는 못할 거 다음 시간 해도 25번 정도는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니 그거는 오늘 내가 나눠준 거 방금 나눠준 거 그거 하려고. 시간이 좀 애매하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질문 있나요? 그러면 교재에 웬만큼 있는 것들이 꽤 많아서 교재에 수록했던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 질문할 게 없니? 그럼 1회에 15번 13은 내가 되게 최근에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 되게 아닌가? 뭔가 내가 되게 최근에 준 것 같긴 한데 보니까 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2회에는 뭘 해볼까? 2회에는 뭐라 합니까? 2회에는 아예 어제 한 걸 복습을 하는 거 7번에서 7번 거고 그다음에 9번 13번 어렵다기보다 약간 도식화를 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15번이 그냥 6편 프린트 4, 5, 6번이랑 연관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1회 13번을 보시면 됩니다. 13번. x 3승 플러스 3x 제곱. 그러니까 사실 절대값이 나오는 게 좀 그래.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리가 못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은 보이는 순간 죽이는 거긴 해요. 자, 이거 이퀄 2k 3승 더하기 3k 제곱 빼기 12k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런 거라는 거지. 이게 똑같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그냥 절대값 fx라고 쓰시면 되고 이쪽을 fk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이 붙었고 이쪽은 안 붙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방정식은 무조건 얘는 두 그래프로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y는 얘라는 그래프랑 y는 얘라는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고 그러면은 안에 있는 거를 못 그리진 않을 거니까 그럼 얘는 미분하면 6x제곱 플러스 6x 빼기 12 이퀄 0이 되는 거니까 너무 최근에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는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얘가 1인데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7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4, 3, 12 그 다음 플러스 20 이쪽이 20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20이 될 20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축이 당연히 이쪽 어딘가에 좀 약간 치우쳐서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긋다가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절대값이 얘기 때문에 절대값이 얘니까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네 3개 그러면은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그러니까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1개, 2개, 3개 그럼 그걸 만족하는 그 k 값이거든요. k 값? 그럼 함수값이야. 함수값이니까 보라색을 따라가면 되고요. 어쨌든 이쪽에 있는 x값 얘를 가지고 k1이라고 준다는 거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k2라고 준다는 거고요. 여기는 얘를 가지고 k3라고 준다는 거죠.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3개를 만나게 하게 할 거면 그럼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그럼 여기는 이쪽에 1점, 이쪽에 2점, 이쪽에 3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보라색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얘하고 저기는 쟤를 가지고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만큼을 가지고 이쪽을 K4라고 하고요. 여기는 얘를 가지고 K5라고 합니다. K.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을 들어 올린 거기 때문에 걔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FK를 갈 거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만나는 건 여기 있는 얘와 저기 있는 쟤고 여기가 될 거니까 총 5개가 나올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제발 얘들아 이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근을 구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야. 다시 말하는 거야. 얘를 구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K1 더하기 K2 더하기 K3을 따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야. 돼요? 어차피 다 합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그냥 이 X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게 나온 거야. X축이랑 만나는 점을 가지고 본 거잖아. 근이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럼 얘는 이거다. 그냥 2x 3승 플러스 3x 제곱 빼기 12x 이퀄 0의 세 근이 그냥 K1과 K2와 K3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파악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구하지 마시고 물론 뭐 얘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시간이 가니까 그럼 여기는 다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라는 거죠. 이거 두 번째가 둘 다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설이잖아. 그러니까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어 그냥. 그럼 여기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얘는 이걸 뭐 K4라고 하기에는 얘가 그냥 누가 봐도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얘가 이제 K5가 되는데 얘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얘를 구할 때 또 이거 20이니까 20이라고 쓰고 방정식 풀어야지. 우리가 뭐 알파고인가요? 알파고는 요즘 좀 약간 명물 같잖아, 그지? 무슨 또 다른 거 있던데 보니까 뭐 누구랑 붙었던데. 우리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러지 말고 얘가 1이래. 그럼 그냥 이게 2대 1의 비율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얘는 3이고 그럼 얘는 2분의 3이겠죠. 2대 1이니까.
그럼 1에서 2분의 3을 더하는 거니까 이건 2분의 5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고 싶으면 그냥 풀고 싶으면 내가 말리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 관계나 대칭 관계나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라는 얘기니까 K4는 마이너스 2고 K5는 2분의 5가 된다는 걸 좀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무작정 달려드는 게 아니라 목적성이 좀 있는 게 좋다는 목적성이 있는 게. 그래서 얘는 요거 때문에 이걸 좀 하는 건데 너무 저번에 최근에 푼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서 아무튼 요거는 이렇게 해서 뒤처리를 좀 잘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보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15번 안 틀려주면 그런 거 쉽잖아. 막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15번을 좀 봅시다. 15번 맨날 몇 시 와요? 오늘 9시요? 아 그래요? 와 씨, 되게 빨리 온다. 몇 시에 일어나요? 그래 비밀일 수 있죠. 그죠? 너 따위 얘기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죠? 자, 나 요즘 6시 40분에 일어나거든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너무 슬퍼요. 너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네 학교 갈 때 한 9시까지 갔니? 내 학교 갈 때 7시 40분에 갔거든요. 속으로 저 틀렸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교시에서 듣기 평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거 한다고 맞다. 창피해질 뻔했어. 국어도 나 듣기 평가 있었거든. 원시인 같죠, 그죠? 돌도끼 하나 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자, 하여튼 그래요. 가끔 틀렸어요. 국어 듣기. 그거 틀리면 외국인이거든요. 국어 듣기 틀리면 외국인이거든. 아무튼 가끔 틀리긴 했어. 그래요. 영어 듣기보다 국어 듣기를 더 틀렸을 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수직선을 움직이는 요즘 슬퍼. 요즘 한 4시간도 못 자거든요. 집에 가면 1시야. 그럼 이게 나는 진짜 맨날 생각하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철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철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집에 가서 수업 준비 좀 하다가 1시 한 30분 되잖아? 자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나 어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 30분까지 수업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그 있잖아. 놀고 싶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제 진짜 억지로 놀았어요. 2시까지. 그러다 기절했다가 6시 40분에 깨니까 너무 슬퍼. 어떡해. 하루만 잘. 어떻게? 자, 15번 VT. 자, 아니 VT가 아니라 가속도네. 얘들아 이런 데서 가속도는 거들 뿐이야 얘들아. 가속도에 속으면 안 돼.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8t 빼기 24. 0에서 속도가 k래요. V의 0이 k. 뭐야? 그럼 VT 없으세요. 그냥 부정적분 하세요. 괜히 이상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이걸 가지고 이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t 삼았어요. 9t제곱 빼기 24t가 되고요. 처음 속도가 k랬거든요. 그냥 그래서 처음 위치든 처음 속도든 적분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냥 제일 깔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그럼 얘는 우선 모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t제곱 빼기 6t 플러스 4가 되겠지. 아니 맞나? 6t 플러스 38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248 이렇게 되죠. 쓱 가서 얘가 2고 얘가 3. 그럼 이게 a인데 v 프라임이거든요. 그럼 위에 오는 건 얘는 속도가 증가. 아래 오는 건 속도가 감소. 이거 아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럼 이제 0부터 2까지면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는 겁니다. 기억 꺼져. 이렇게. 그다음에 니은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 했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v 이퀄 0 플러스 축을 뚫고 지난다. 그래서 니은의 예를 꼭 생각해주세요. 모르면 뭐 적어두던지. 알아야 돼.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두 가지를 알았잖아요. 여기서 속도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그 미분과 속도 가속도에서 중요한 건 운동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아니 뭐 지가 해봤자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거를 가지고 보면 되냐면 마이너스 t3승 플러스 9t 제곱 마이너스 24t 더하기 k 이퀄 0이 기준이야. 이게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자 봤을 때 방정식의 특징이거든. 방정식의 특징. 그러니까 얘는 제발 그리기 쉬운 두 그래프로 분리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얘가 별로 싫어요. 얘도 날 싫어하겠지만 그죠? 자 어차피 서로 똑같은 거잖아. 세임이야. 그럼 나는 얘를 죽여버릴 거야. t3승 빼기 9t 제곱 플러스 24t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던 저렇게 풀던 똑같다. 그러니까 제발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든 걸 풀 때 기본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럼 얘랑 t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얘는 교점이 3개면 끝납니다. 교점 3개. 그렇잖아. 운동 방향을 3번 바꾸랬잖아. 그럼 뚫고 지나가는 게 3번 있으라는 얘기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쪽이 지금 2가 되고 이쪽이 지금 4가 될 거라는 거죠. 맞잖아. 어차피 K는 상수항이니까 뭐 그냥 얘만 넘긴 거니까 그럼 그냥 그대로 그 도함수는 똑같거든요. 도함수는 똑같으니까 재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게 원점 0,0을 무조건 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쪽은 얘가 이런 식으로 쓱 가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아 아니다 이렇게 하죠. 거꾸로 바꿨구나. 거꾸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2가 되고 이쪽이 4가 되겠죠. 뒤집었으니까. 얘를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고 만약에 얘를 그냥 쓸 거면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k라고 써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얘가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0일 때 0이니까 이게 2대 1이거든 얘가. 그럼 이만큼의 1이니까 여기 0이 이쯤 어딘가 있겠네요.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0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럼 2 대입하시면 8 빼기 36 플러스 꼬리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56에서 36이니까 얘는 20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4 대입하면은 64 빼기 16 곱하기 9니까 144 그 다음에 플러스 96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얘가 160이니까 이쪽은 16이죠. 1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얘랑 뚫고 지나는 게 3번일 거면은 이렇게 뚫고 지나면 되고 K가 이렇게 있으시면 끝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몰랐다. 그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푸는 거 안다? 그럼 난 천재 이런 스스로 칭찬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K의 범위는 16부터 20 사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17, 18, 19니까 정수가 3개가 맞네요. 그럼 니은이 맞겠네요. 이렇게 간다는 거지. 니은 맞다. 보통 야 근데 이럴 때 찍으면 이거 아니냐? 기억이 틀렸네? 니은이 맞았네? 아 그럼 디귿도 맞지 않을까? 합리적인 찍음 그죠? 자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몰라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봐봐 위치의 변화량의 동그라미 치는 거죠.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입니다. 정적분 그냥 정적분이야. 그냥 얘를 가지고 보는 거지. 얘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하면 그냥 디귿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이쪽은 인테그랄이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t 아니 근데 봐봐 위치의 변화량이면 위치의 변화량이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내.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쓰고요. 얘를 a부터 b까지 vt dt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건 뭐냐면 그냥 얘를 xb-xa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v로 뭔가를 봐서 적분을 하는 걸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x라는 식을 구해서 그냥 b에서 a를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야.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지난 어제 내가 써준 것 같은데 실제 이동한 거리, 실제 이동 거리는 당연히 얘로 따지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니까 넓이를 쓰면 되는데 걔랑 똑같은 건 자 얘는 xt가 t 콜 a부터 t 콜 b까지 이쪽은 실제 이동한 y 좌표가 이동한 총량 이거는 조금 약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얘는 실제 이동 거리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쓸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이거는 아마 조금 얘가 더 괜찮을 때가 좀 많을 거예요. 밑에 게. 그냥 XT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가지고 보는 게 좀 많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그냥 아예 뭐 이렇게 완벽한 넓이를 구하라고 말하면 괜찮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만큼의 각각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S1이라고 두고 얘를 S2라고 주면 그럼 걔를 가지고 이걸 그 뭐라 그럴까 VT라고 줄 때 아니 뭐 얘를 가지고 뭐 F'T라고 줄 때 그럼 그때 얘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만큼의 점이 있고 여기서 꺾일 때 점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지. 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만큼이 S1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만큼까지 내려가는 이만큼이 S2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y 값의 차를 가지고 보시면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일 때가 존재한다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요즘에 잘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요즘에 잘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뭐 뭐라고 그럴까 인테그랄 우리가 2부터 3까지 VT DT 이게 그냥 뭐야 이렇게 했을 때 2부터 3까지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L이라고 주면 L이라고 주면 1부터 5까지 거죠. 1부터 5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인테그랄 쓰고 1부터 5까지라고 쓰고 VT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부터 5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을 정적분이니까 얘를 이렇게 우리가 쓰겠다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면 여기는 이쪽에 3쪽이 변곡점이거든. 3이 변곡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1부터 5까지라면 이게 2대 1이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썼을 때 이렇게 딱 가면 이만큼이 지금 1인 거예요. 이만큼이 1이죠. 이만큼이 1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얘랑 똑같은 이만큼의 어떤 그런 그 길이를 갖고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만큼이 이제 이쪽이 지금 5가 될 거라는 거죠. 이쪽이 5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좀 본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 움직이는 거리니까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나 이제 이쪽은 위쪽에 있다고 치면 요만큼의 넓이죠. 요만큼의 넓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L이라고 주는 이걸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렇게 뒀을 때,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를 더해서 똑같이 L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게 여기에 어떻게 보면 특징이었을 수 있겠다는 거야.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봐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서 모양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똑같이 만들어서 쓸 수는 있긴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될 거니까 그래서 뭐 걔는 뭐 생각해 볼 수 있긴 합니다. 이쪽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봐봐 이게 이만큼이거든. 이만큼 그럼 얘를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고 보면 그럼 이만큼의 넓이지 이 넓이가 있으면 여기를 S라고 하면 여기가 뭐 이제 L이라고 뒀을 때 이게
이만큼이 그냥 L이거든요. 이만큼이 L이거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얘를 S라고 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되고 그다음 여기 더 덧붙여주는 게 이만큼 사각형의 넓이와 또 저만큼 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를 좀 생각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그럼 여기는 뭐냐면 봐봐. 그럼 이쪽에서 L이 되는 건 이 밑에 거는 여기 있는 이 넓이랑 여기 있는 이 넓이를 합치면 돼요. 합치면 똑같아. 왜냐면 얘가 이만큼이 3이니까 얘는 얘랑 대응이 되고 쟤는 쟤랑 대응이 될 거 아니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만큼의 넓이랑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 하면 끝날 거란 얘기야. 같으면 끝날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쪽이 무슨 곡점이라 그랬죠? 변곡점이라 그랬죠.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줘. 그러면 이 부분의 이 넓이랑 저기랑 똑같으니까 우선 삼각형 넓이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삼각형 넓이로. 근데 얘를 이게 대칭이니까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또 이만큼 넓이랑 저만큼 넓이랑 또 대칭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이게 이렇게 그럼 요거 두 조각이거든. 요거 두 조각 같은 느낌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똑같은 넓이니까 얘를 이렇게 올릴 수 있죠. 이렇게 올릴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어차피 요만큼의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디귿이 맞아요. 물론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짜증나면 그냥 계산해. 이렇게 하면 되죠. 해도 돼.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칭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봐줄 수 있다라는 건 뭐 얻어갈 점일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15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문제를 풀었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좀 약간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칭성 같은 거. 그래서 요 넓이 바꿔서 이만큼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그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15번은 이 정도로 좀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2회. 2회를 보시면 7번입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인 거리라는 거를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움직인 거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그 7번을 또 기왕 한 김에 바로 봅시다. 7번. 요즘은 뭐 노래 좋은 거 없니? 너 노래 안 들어요? 네. 들어요. 무슨 노래 들어요? 그냥 듣는구나. 그래요? 요즘은 진짜 무슨 뭔 노래 들지 모르겠어. 다 막 근데 보면은 옛날 거 리메이크해서 나오던데 맨날. 그죠? 역시 그런 약간 틀딱의 시대인가 그럼 지금. 그죠? 옛날 게 좋다 이런 건가? 하여튼 그죠. 자, 7번 원점을 동시에 출발.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출발이니까 적분상수가 0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거 이렇게 쓰면 돼. x1t 이퀄 3분의 2t 3승 빼기 4t 제곱 플러스 9t라고 딱 썼을 때 라! 이러면 안 돼요. 처음 이게 0이야. 시작점이 0이에요. 적분상수 0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럼 x2t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t 3승 플러스 2분의 at 제곱이라고 쓰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뭐야? 이게 3에서 만난대. 그럼 여기다 3 대입한 거랑 여기다 3 대입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되게 불쾌하네. 자, 계산하기 싫은데 이게 18. 그 다음에 여기는 9, 4, 36 플러스 27 이퀄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플러스 2분의 9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니까 그러면은 45에서 36을 빼면 9 9 더하면 18 18 이퀄 2분의 9a 그럼 9, 28에다가 a는 4다 4 2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0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인데 살짝 얘를 좀 보자. 여기가 0이고요.
2라서 이렇게. 그러면 자 굳이 우리가 뭔가 여기서 x2t의 어떤 형상을 보자면 어떤 형상 물론 얘는 근데 또 이것도 바로 할 수 있긴 해. 근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내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얘는 약간 이런 식이야. 이렇게 돼요. 그럼 넓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0이고요. 이게 2고요. 이게 5란 말이야. 그럼 그냥 여기다 때려 넣어 이렇게. 대입하세요. 그럼 여기 빵이야. 그럼 2를 때려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에다가 4, 2, 8이거든요. 그럼 8에서 3분의 8 빼면 뭐지? 3분의 24에 3분의 16 이거지. 그다음에 5 대입하면 아우씨 마이너스 3분의 125에다가 이쪽은 플러스 25에 2니까 50이거든요. 그럼 3분의 150이니까 얘는 3분의 25겠지. 3분의 25. 맞다. 3분의 뭐지? 5. 맞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 잘못 거였나? 얘는 3분의 25인데 3분의 25. 3분의 20. 3분의 20. 응? 말이 안 되는데? 뭐 잘못했죠? 자, 여기다가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4, 2, 8. 맞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 5 대입하면은 2. A가 4였네? 아이 멍청이 진짜. 씨 어떡해 진짜. 자, A가 4네? A가 4네 어쩐지. 이거네. 그러면 여기서 살짝 내려가다 말겠네. 이거 지금 필요 없네. 자, 그러면은 아까 5가 3분의 25는 맞는 것 같아요. 3분의 25야. 이렇게.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64. 아우씨 3분의 64. 그 다음에 플러스 64. 아우씨. 그럼 3분의 128. 계산 너무 쉽다. 자, 그럼 봐봐.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얘입니다. 여기서 얘까지 올라가. 3분의 128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만큼 차가 되기 때문에 얘는 3분의 2쪽은 103이라고. 두 개 더 하면 답이 난다. 불안한데 왜? 하여튼 그래요. 계산이 틀렸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실제 이동거리는 이만큼 더하기 요만큼이라는 거야. 되니? 그거는 그냥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방법.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써요. 이번에 모의고사도 이거 썼을 걸 아마? 7월달인가? 그 모의고사도 내가 얘를 썼던 것 같은데 종종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넓이를 구하는 게 귀찮을 때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t가 6이었다? t가 6이잖아? 그러면 이딴 거 안 해도 돼. 이딴 거 안 해도 돼. 자 여기 이차함수에서 이만큼 2k이고 이만큼이 k면 여기 넓이는 똑같습니다. 이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공식을 쓰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은 괜찮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많이 알면 괜찮은 게 아니 그렇잖아. 그냥 공식이 되면 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되는데 괜히 이것처럼 4하고 5면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차피 따로따로 구할 건데 그러니 그냥 이거 한 번 구해가지고 그냥 이거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차이만 가지고 보면 끝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걔는 이렇게 좀 봐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7번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지가 두 가지라는 거야. VT의 넓이로 구할 것인가 아니면 XT의 이쪽은 Y 값의 이동한 총량으로 구할 것인가 이거를 구별하시라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얘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9번. 몰라 이게 내신에는 되게 자주 나오는데 수능은 한두 번 보이고 안 보였거든요. 근데 뭔가 또 이런 걸 짜증나게 나오게 할 거면 나올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FA가 이렇게 있습니다. FA 이건 바로 가자. 공식을 써줄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증명은 할 거예요. 증명은 할 건데 자 h 분의 fa 곱하기 fa 플러스 p 아니 또 이게 너무 흥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또 좀 써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이거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는데 얘를 가지고 그 f라고 쓰고요. 얘는 a 플러스 h 곱하기 g라고 쓰고 a 플러스 h 빼기 fa 곱하기 ga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물론 뭐 이 문제가 그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곱셈으로 돼 있을 때 곱셈. 곱으로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해. 이거는 모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fx 곱하기 gx라는 거를 다른 함수로 치환하는 거야. tx로 치환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얘는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게 ta 플러스 h 빼기 ta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t 프라임 a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f 프라임 a 곱하기 ga가 되는 거고 플러스 fa 곱하기 g 프라임 a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거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얘입니다. 두 번째는 얘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h 분의 이거죠. f라고 쓰고 a 플러스 h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g라고 쓰고요. a 플러스 ph로 따로 나와요. 따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fa 곱하기 ga 이때를 애들이 잘 몰라요. 물론 얘는 좀 9번은 쉬운 건데 그러니까 기왕 이걸 하는 김에 얘를 좀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럼 얘도 위에 거 비슷하긴 해요. 위에 거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얘를 진행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할까? 얘를 막 한번 막 줬다 뺏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땡기는구나 쓰고 F라고 쓰고 A 플러스 H라고 쓰고 이렇게 F라고 쓰고 A 플러스 H라고 쓰고 그다음에 여기는 G, A 그러니까 한 번은 정상으로 쓰고 한 번은 아니 그냥 일반적인 상수로 쓰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뺐다라고 하면 여긴 더하기가 되고 F라고 쓰고 A 플러스 H 곱하기 G입니다. 증명 방법은 얘예요. 물론 뭐 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그냥 이게 F라고 쓰고 A 플러스 H로 묶어줄 수 있고 이쪽 보면은 G라고 쓰고 A 플러스 PH가 되고 마이너스 GA입니다. 나누기 H. 그럼 리미트라고 쓰고 H를 0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이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는 GA로 묶으면 되니까 리미트라고 쓰시고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여기는 GA라고 딱 갖다 쓰시면 자 이쪽은 F라고 쓰고 여기 이제 A 플러스 H 마이너스 아니 이쪽은 하고 마이너스 얘는 F에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쪽은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딱 쓱 갔을 때 그래가지고 이쪽은 G 프라임 A인데 P 베이스 되는 거죠. 그리고 H가 0이니까 이쪽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FA가 되죠. 여기는 그냥 F 프라임 A 곱하기 GA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GA로 묶었을 때 이쪽이 그냥 양수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 GA로 묶었을 때 이쪽이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겁니다. 이거를 썼을 때 이쪽은 자 FA 곱하기 G 프라임 A니까 뒤에다 쓰고 똑같이 쓸 거면 F 프라임 A 곱하기 GA라고 쓴 다음에 플러스 이쪽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FA 곱하기 P 곱하기 G 프라임 여기 P 곱의 미분법이 기본이긴 한데 곱의 미분법 기본인데 앞에 P가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P만 붙여주시면 돼요. 되니?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쯤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요거는 그냥 어딘가에 적어두시면 나중에 쓸 일이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애들이 뭐 무조건 질문하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그냥 이건 공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여기 P 있으면 이거 미분할 때 P만 곱해주시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얘를 쓸 때.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만약에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생각하면 그냥 2번은 약간 안 해도 되는데 1번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9번은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한 건 아니기 때문에 F1이 0보다 크대. 그 다음에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쪽은 H분의 F1 곱하기 F1 플러스 2H 빼기 1 이걸 사면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F1도 구하고 F'1도 구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니 뭐 0 대입해야지 뭐. 0 대입했는데 얘가 4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그 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F1의 제곱이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얘가 F1의 제곱이겠네. 그럼 여기서 이거 F1 곱하기 F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얘랑 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다행인 건 그냥 F1이 1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리고 F1이 1이니까 F1은 1 양수니까 그럼 얘네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안 빼도 돼요. 그냥 얘가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이쪽은 그냥 이렇게 하면 F'1인데 거기 2배 하면 되니까 그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F'1이 1이.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가볍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이거랑 연관되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F1이 1이기 때문에 뭐 큰 그건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약간 그 공식을 좀 알아두시면 이쪽에서 좀 쓸 수 있는 형태가 좀 많아지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 13번. 선대칭. 함수의 미분 가능성. 얘는 이겁니다. 선대칭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f 절대값 x가 얘를 기준,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린 거를 그냥 그대로 접으면 돼요. 야 하고 접어. 근데 미분 가능할 거면 왼쪽과 오른쪽의 미분 계수가 똑같아야 되거든. 똑같아야 돼. 자, 그러면은 아니 이게 이렇게 쓱 가요. 여기서 이렇게 만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쪽의 기울기가 1이면 이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여기는 굉장히 깜찍하게 이쪽은 얘가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그래프. 그래서 여기 선대칭 함수 미분 가능성은 대칭 축일 때 미분 계수가 0이시면 돼요. 그럼 그 13번을 봤을 때 나에서 대칭 축이 x는 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0도 0이라. 이거는 그냥 바로 나와야지 이거를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이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뭐 f라고 쓰고 절대값 x분의 3이다. 3일 때 대칭 축이잖아. 3일 때 f'3이 0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f'0이 0이고 f'4도 0일 거기 때문에 이거라는 거죠 뭐. 얘가 0이고 이게 4라는 거죠. 그죠? 이거고 극소값이 0이에요. 뭐야 그럼? 이게 이렇게. 그럼 2대 1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4일 때 접하고 마이너스 2일 때 만나는 거기 때문에 fx를 쓸 때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것까지 합하면 이쪽은 x 빼기 4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됐고, 이제 좀 쉬었다가 아까 내가 나눠준 6평 프린트의 4, 5, 6번을 오늘 할 겁니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어제 본 거 이어서 오늘은 29회를 볼게요. 29회 볼 테니까 그거 보고 정리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다음 시간은 요거를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 7월 모평에 그냥 내가 풀고 싶은 걸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풀고 싶은 거. 어차피 너네가 푼 사람이 있을 거고 안 푼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풀어주고 싶은 거 풀어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